안녕하세요. 네, 오늘 베일리 어게인 와그작톡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오늘 와그작톡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 기자 이은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0초 전이에요?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베일리 어게인 와그작톡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 기자 이은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토크를 같이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극장에서 아무래도 관객 여러분들과 토크를 하는 일은 두 분에게 조금 생소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 훈련사 강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순간 강아지가 인사를 하신 줄. 강아지 있네요. 어디요? 오. 장난. 이렇게 또 제가 속고 말았네요. 오늘 이 자리는 지금 월드타워에서 와그작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롯데시네마 광복점으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광복점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지금 각자 이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 앞에서 토크를 이제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어떤 기분으로 오셨어요, 두 분? 영화를 제가 봤는데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었고, 사실 제가 반려견 나오는 영화를 잘 못 봐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좀 그 훈련사나 전문가들은 잘못된 훈련이 있거나 강압적인 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은 딱 기분이 확 상하면은 더 이상 못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집중해서 봤고 너무 재밌게 봤어서 이 마음 가지고 이제 온 거고요. 재밌지 않았었나요? 재밌어요. 네, 제 영화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아마 여러분들이 헨리가 여기 왜 있냐고 궁금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베일리 어게인 영화의 2편을 미국에서 찍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놀러 온 거 아니고요. 네네네. 아니 그럼 여기 이든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든 역할? 이든 아직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아주 이 정도까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주인공으로. 이든이네요. 모르겠어요. 네, 이거 2편을 이렇게 찍었고, 그거는 내년에 이제 개봉할 거니까 다들 좀 많이, 그때도 오실 거죠? 시간 되세요, 다들? 네. 대략 온다고요? 알겠어요. 네. 거기서 봐요. 네. 예. 아마도 북미에서 먼저 개봉을 하고 이 영화에 대한 반향이 아주 뜨겁다면 내년에 한국에서도 지금 헨리가 얘기했던 2편을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제목 정도는 그래도 소개를 해주셔야죠. 2편의 제목이 뭐죠? 네, A Dog's Journey일 거예요. 네. 예. 네, 한국어 제목이 또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헨리가 촬영한 2편도 기대를 해보면서요. 두 분이 평소 영화를 자주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드려볼까요? 영화를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볼 시간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평소 어떤 영화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영화 자주 보세요? 저는 하루에 한 편씩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렇게는 못하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편 아주 적어도 한 편 정도는 계속 보고, 좀 감동적인 걸 좋아하고요. 좀 로맨틱한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네. 되게 로맨틱. 되게 로맨틱. 아니 진짜. 네. 마음을 움직이는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베일리 어게인을 또 마음을 움직이는 영화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헨리는 영화 자주 보나요? 저는
일단 영화 보고 나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들 되게 좋아해요. 막 그냥 무서운 영화, 공포 영화랑 막 트릴러 그런 거 별로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은데, 네. 근데 이런 영화 제일 좋아해요. 저는 따뜻한 이렇게 보고 나서 너무 좋아. 그런 거 이제 누구랑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막 이렇게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좋아요. 네. 두 분 모두 좀 따뜻하고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드라마류의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개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영화도 사랑하시는 두 분 아주 적합한 게스트들 오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베일리 호겐에 대한 소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관객 여러분들도 지금 보셔서 각자의 소감을 마음 안에 가지고 계실 텐데요. 베일리 호겐의 네 마리 개가 이름을 바꿔가면서 나오잖아요. 베일리도 있고 뭐 엘리도 있고 티노도 있고 버디까지 4번 환생하는 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좀 가장 공감하셨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던 그 강아지 에피소드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강영훈 훈련사님부터요. 마지막 반려견님이 버디였나요? 버디죠. 네. 사실 저는 그 친구가 제일 불쌍했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제 다 욕을 하면 안 되죠? 제일 불쌍하지 않았어요? 뭐 다들 그랬지만 다들 좋은 반려자가 있었고 그래도 역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끝내 이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최악의 삶이었었잖아요. 그죠? 정말 엉뚱한 곳에서 태어났고 엉뚱한 사람들이 될 것 같고 한 번도 관리 안 하면서 마지막에 좋은 사람한테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정말 그 친구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두 번째 나왔던 웰시코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완전 우리 아내가 생각이 났었어요. 피자? 네. 그래서 저거 왜냐면 딱 제 아내가 우리 첼시 제가 키우는 반려하는 반려견 중에 한 마리가 첼시라고 하는 웰시코기인데 딱 대학교 때 미국에서 입양을 해서 정말 딱 저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많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우리 셰퍼드 친구를 보면서 사실은 저한테도 뭐 저런 친구가 있었어서 한쪽 편으로는 너무 마음도 아팠고 한쪽 편으로는 너무 생각도 났고 정말 네 저한테는 뭐 내가 출연했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정말 되게 가슴으로 봤습니다. 네. 거의 출연한 배우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감격스러워하고 계신 것 어디 때 같아요. 화나지 않았어요? 그죠? 왜 저기 갔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버디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으니까요. 참 네, 다행이에요. 네. 헨리는 어떤 에피소드들 기억에 남아요? 영화 속에서? 저는 이제 일단 그냥 전체적으로 그 컨셉에 대한 거 제일 많이 보고 나서 많이 고민됐어요. 왜냐면 저는 강아지 키우지 않는데 저 주변 친구들 다 키우는데 진짜 강아지는 다시 이렇게 뭐 죽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근데 다 같은 삶인가? 이렇게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끔 그런 행동들 하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진짜인지. 네, 그래서 아까 사이 안 좋은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진짜 엄청 최고예요. 사이가 안 좋대요. 네. 좋았었는데 아니, 아까 갑자기 뒤에서- 사이가 분명히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무대 뒤에서 막 왜냐면 저는 저의 친구 강아지랑 시간 있어요? 얘기할게요. 우리 친구 강아지가 저랑 사이 되게 좋았어요. 엄청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냥 저를 저 보면 막 피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이제 형님한테 물어봤는데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내일 그거 하려고요. 네,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제가 산책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만 안 했겠어요. 아니, 힘나고 있네요.
네, 알려주신 방법이 꼭 통하기를 바라면서 네, 이 영화에 대한 발단을 잠깐 얘기를 하고 갈까요? 2010년 발간된 윌리엄 브루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원작이고요. 이 영화에서 지금 한국 개봉명은 베일리 어게인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원래 소설의 원제와 영화의 원제가 똑같습니다. Dog's Purpose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아까 헨리가 출연한다고 했던 그 영화랑 같은 제목의 2편 소설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 작가가 여자친구가 기르던 개를 잃고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한 이야기가 이 베일리 어게인의 모태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것을 옛날 이야기 하듯이 여자친구한테 한번 얘기를 해줘 봤더니 정말 펑펑 울면서 너무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같이 이 영화의 각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소설의 모든 내용을 사실은 다 담을 순 없죠. 그렇게 되면 거의 영화가 대하 드라마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베일리가 자기 삶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게 된 어떤 본격적인 계기라던가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공원으로 버디로 환생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런 이유 같은 것들이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도 번역본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더 어린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시리즈로 작가가 따로 작성한 책도 있는데요. 여기 그 중간에 경찰견 엘리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 엘리의 스토리를 따로 다룬 Dog's Purpose 앨리스 스토리라는 원작의 책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베일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룬 또 책이 따로 있다고 해요. 베일리스 스토리라는 책이 있다고 하고요. 이 작가가 개의 마음을 연구한 이후에는 자꾸만 강아지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가을에는 암에 걸린 개의 이야기를 다룬 몰리스 스토리라는 책을 썼고요. 이후에는 좀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그 품종 관련 법령 같은 것들이 내렸다는 어떤 설정하에 가족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진 개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썼어요. Dog's Way Home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역시 2019년에 영화로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내 개봉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작가 역시 터커라는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개는 이 영화의 스토리처럼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것을 그 작가의 딸이 주워와서 기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 딸은 유기견과 입양할 만한 사람을 아주 잘 매칭시키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영화를 보면 다양한 품종의 개가 등장을 하잖아요. 처음 개는 레드 리트리버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먼 셰퍼드로 환생을 했죠. 다음엔 귀여운 웨이시코기로 다시 환생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믹스견의 형태라고 하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와 세인트 버나드가 섞인 종이라고 하죠. 그렇게 좀 서로 다른 종들이 등장하는 영화인데 강영욱 훈련사님이 보시기에 그 각각의 종들의 특성이 좀 잘 보였는지 궁금해요. 아주 완벽하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나 저 웨시코기 같은 친구들은 보호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단단하지만 독립적인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은 같이 옆에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항상 좀 떨어져 있으면서 보호자를 지켜보는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허딩 그룹이라고 하는 양치기애들의 특징이에요. 같이 붙어 있기도 좋아하지만 보호자를 관찰하는 걸 좋아하고 보호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게 이제 웨시코기들한테 되게 잘 보이는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레드 리트리버라고 나왔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내가 어딜 가든 옆에 보호자가 있기를 바라고 또 가고 싶은 곳은 그냥 보호자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리트리버거든요. 약간 웰시코기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죠? 근데 맞습니다. 이런 모습 맞아요? 예, 맞습니다. 토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되게 보기 좋았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거북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다 에이 저거는 에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다 보면은 근데 저는 이제 반려견을 조금 아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이렇게 봤어요. 네. 솔직히 저 헨리 씨를 처음 뵀는데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부담스럽고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네. 네, 이제 익숙하지가 않고 제가
하여튼 너무 똑같네요 방송하고. 칭찬으로 가야 되는데 예. 말씀하세요. 제가. 네, 아주 멋진 친구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사실 끝에 마지막에 나왔던 친구는 솔직히 제가 세인트 버나드인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긴 했는데 역시 믹스였었네요. 네, 왜냐면 세인트 버나드는 그렇게 점프를 못 하거든요. 네, 못해요. 세인트 버너 전문가셨군요. 예, 제가 되게 그 옛날에 베토벤이라고 하는 친구가 세인트 버나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점프를 못 하는데 역시 저 아주 훌륭한 그 운동선수 반려견인 오스트레일리아 셰퍼드가 이제 믹스드 되다 보니까 아주 멋진 점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이 길었죠? 아닙니다. 그 점프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저희가 지금 풀렸네요. 연기한 개들의 진짜 이름 혹시 아세요? 궁금하죠? 여기는 지금 극 중 이름으로 다 등장을 했는데 엔드 크레딧 올라가실 때 자세히 보면은 극 중에 개들의 진짜 이름이 등장을 하긴 하거든요. 그 베일리를 연기한 개 이름은 트립이라고 하고요. 트립. 네. 그리고 엘리를 연기한 셰퍼드의 이름은 섀도우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웰시코기 티노를 연기한 강아지는 마일로라는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버디를 연기한 강아지는 볼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 아예 그 동물 트레이너에게 시나리오를 주고 이것을 연기할 만한 적당한 종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강아지의 종들이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 베일리를 연기한 트립 같은 경우는 사냥개 훈련소에서 데리고 온 아이라고 해요. 그리고 섀도우 같은 경우는 어느 지면 광고에 너무 멋지게 나온 모습을 보고 캐스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웰시코기 같은 경우는 약간 마음이 아픈 케이스인데 누군가 좀 더 이상 기르는 게 어려워진다라는 어떤 신문 공고를 낸 것을 보고 이 트레이너들을 입양을 해서 배우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일본의 한 동물원에서 데려왔다고 하는데 그 동물원에 있던 개들이 그 담을 넘어서 종이 다른 사랑을 한 거죠. 그래서 혼혈이 태어난 건데 동물원에서 그 혼혈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양될 뻔한 것을 또 트레이너들이 거두어 와서 이 영화에 출연을 시킨 것이고요. 가장 연기를 잘해서 칭찬을 받았던 강아지는 역시 베일리를 연기한 트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헨리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과 같이 살았던 경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친구들의 강아지와는 뭐 절친한 사이이겠지만 근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영화를 보고 공감할 구석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경험이 헨리처럼 반려동물과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혹시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의 변화 같은 게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다들 없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새를 키웠어요. 아, 새요? 아. 네, 조그만 새가 근데 얘가 이름이 버디였는데 근데 뭐 강아지처럼 뭔가 오지 않는데 그래도 뭐 강아지들 안 키우신 분들 이 영화 보면은 되게 강아지들에 대한 거를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 영화 보고 나서 진짜 강아지는 그냥 귀여워서 키우면 안 되겠다는 그런 거에 알게 됐어요. 뭐 제가 주변 아는 사람들 많은데 그냥 귀여워서 나 시간 없어도 난 그냥 키워야겠다. 집에 그냥 놓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영화 보고 나서 강아지들 진짜 사람한테 대한 것처럼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네, 다들 강아지들은 진짜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자연스러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스러웠나 안 자연스러웠나. 자연스러웠나 안 자연스러웠나 아마 계속 주시하실 것 같고요. 헨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아지 어떤 귀여운 면들만 보고 키우고 싶어, 막 같이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드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까지에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가족을 데려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중요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헨리 씨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요. 잠깐 토크를 끊고 베일리 어게인에 대한 관련 영상을 하나 보고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띵언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갈까요? 영상 재생해 주세요. I knew I was here to love Ethan and make him happy. They do things dogs can't understand.
Like, leave. Come on, come on. I didn't want to go. And I could tell he didn't want me to go either. I knew how it felt to miss someone. I could tell she was sad. There was no one else in our pack, just Maya and me. Have fun. Don't get all sad-faced about what happened, scrunchy-faced about what could. Just be here now. 귀여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 띵언이라고 하는 게 요새 명언을 얘기하는 신조어잖아요. 그래서 베일리의 그 입장으로 계속해서 나레이션이 진행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베일리의 말들을 모아놓은 영상을 지금 같이 보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나마 아 강아지는 저럴 때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경험을 이 영화의 대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방금 뭐 베일리의 대사를 모은 영상들도 봤지만 헨리는 좀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굉장히 공감됐던 베일리의 대사 같은 것이 있나요? 대사. 대사보다 기억나는 그 어떤 씬이 있었는데 어떤 씬이요? 그 아까 그 공원 씬 있었는데 그 조그만 강아지 이제 그 큰 강아지 사랑 빠졌을 때 있잖아요. 그 기억나요? 그 노래 나왔을 때 그 노래도 기억나고 그 뭐지? 잠깐만. I see your eyes in the morning sun. I see it, I feel your touch in the sun. 몰라. How deep is your love? 그 조그만 간지, 그 큰 간지 빠졌을 때, oh my God, it's beautiful. 막 이렇게 할 때 그 씬 되게 기억이 남아요. 네, 귀여웠어요. 네. 뜻밖의 지금 미니 콘서트가 열리는 줄, 네, 뜻밖의 노래까지 잘 들었어요. How deep is your love? 동영상으로 찍으셨어야 됐을 텐데 아쉽네요. 네. 그 엘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건 경찰견이라서 굉장히 좀 무뚝해요. 그런데 티너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생긴 것도 귀엽고 주인에게 하는 짓도 굉장히 좀 살가운데 특히 주인이 먹고 싶어하는 걸 기가 막히게 맞추잖아요. 뭐 아이스크림, 피자 딱 맞추는데 우리가 그 반려견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얘가 정말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다라는 어떤 착각에 빠질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걔가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게 진짜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려견과 생활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기분 탓인가요? 근데 저도 첼시하고 다오리하고 저하고만 그 통하는 신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동반자로서 신호가 있어요. 근데 가끔씩은 우리 보호자님들이 반려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가끔씩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보호자님들은 진짜 반려견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항상 훈련사이지만 저보다 보호자님이 훨씬 더 이 반려견을 잘 알고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저도 저희 다오리하고 항상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다오리는 보더콜리이고 나이가 지금 12살인데 좀 몸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매일매일 아침에 저한테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뭐 말은 아니지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기분이 이래, 오늘은 이래, 오늘은 이래, 당신은 어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래요 하여튼 기분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요즘에는 그 친구가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은 우울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좀 잘 못 걷겠어라는 행동도 많이 하고요. 조금 이제는 좀 따라가기가 힘들어라는 행동을 해요. 왜냐면 며칠 전에 저는 이제 주택이어서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서재가 2층인데 항상 그냥 제 옆에는 보더콜리 다오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거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자도 바퀴 달린 의자를 쓰지 않아요. 이렇게 있다가 혹시나 다오리가 이렇게 다칠까봐 항상 그냥 다리가 있는 의자를 쓰는데 언제 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라고 하고부터 이제 막 찾기 시작을 해서 1층에 가니까 계단을 못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그것도 저한테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저한테는 그날 저녁에 그냥 되게 저도 계단 밑에서 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줬는데 네. 또 왜 안 좋은 메시지를 주는지 모르지만 네, 제 마음은 저는 다오리하고 누구보다 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저는 그거를 보호자님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존중해줘요. 저는 들을 수 없는 아무리 훈련사가 뭐 몇십 년 경력이 있어도 보호자와 그 반려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굉장히 존중해요. 네, 다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감하고 있다, 실제로 강아지가 내 말을 알아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분 탓만은 아니었군요, 오늘. 아, 그럼요.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기분 탓이라뇨. 죄송합니다. 기분 탓이 아니었군요.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하고 메시지를 있어요, 주고 우리는 있고, 항상. 네. 우리도 그의 말을 알아듣고, 그도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 특별한 관계로서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있는 거겠죠. 또 하나의 영상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헨리가 잠시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OST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플레이리스트 영상 재생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In restless walks she'll prowl the night. July she will fly and give no warning to her flight.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노래에 깊이 빠진 것 같죠. How Deep Is Your Love에. 그 영화를 연출한 라세 스트롬 감독은 사실은 커리어의 시작 자체를 아바의 뮤직 다큐멘터리로 했을 정도로 음악의 조예가 깊은 연출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헨리가 귀에 굉장히 있고 좋았다고 얘기했던 How Deep Is Your Love를 비롯해서 주옥 같은 올드팝들이 OST로서 쓰인 것이고요. 이 라세 스트롬은 사실은 이전에도 강아지가 출연하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는 감독인데요. 일본의 하치 이야기라는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죽은 이후에도 10년간 시부야 역에서 주인을 기다렸던 하치라는 개가 굉장히 많이 회자됐기 때문에 시부야 역에 실제로 그 하치 동상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놀랍게도 리처드 기어의 주연작으로 할리우드의 사치 이야기라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고요. 또 개가 굉장히 주연인 영화는 아니지만 이 감독이 85년도에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정말 개 같은 인생이에요. 네, 개 같은 내 인생. 내 욕하는 인생. 거 아니고 영화 제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에도 강아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 제목에 나오는 개는 그 우주 탐사를 위해 보내진 라이카라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 강아지의 심경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는 그 어린 소년의 마음을 비유한 제목입니다. 여러모로 강아지와 좀 인연이 깊은 감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아지 눈높이에 딱 어울리는 강아지 시선으로 세상을 본 이런 따뜻한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는 각기 다른 강아지가 베일리의 환생을 연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일리의 특성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공통적으로 연기해야 되는 과제가 강아지들에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나레이션이라는 그 공통 요소가 있지만 강울 여사님이 보시기에 그 뭔가 베일리라는 똑같은 강아지를 이 네 마리가 똑같이 연기하고 있는 어떤 포인트를 혹시 발견하셨나요? 자꾸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소는 행동을 좀 봤어요. 자꾸 내가 베일리라고 베일리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네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지금 뭐 웰시코기도 등장하고 서로 다른 종들이 등장을 하는데 원래 그 종들이 모두 그 꼬리를 잡으려는 움직임을 실제로 자주 하나요? 아니면 훈련의 결과일까요? 아기 때 다들 그래요. 네, 아기 때 다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행동이 조금씩 이제 유년기, 장년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없어지는데 아마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그 행동을 좋아하고 나를 칭찬해주면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하고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허리가 안 좋은 친구들이 저렇게 많이도 하거든요. 내 강아지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자꾸 저런다? 그러면은 허리 부분이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강아지 상태를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근데 기분 좋아서도 많이 그래요. 우리 바로라고 하는 진돗개도 너무 기분 좋으면은 계속 저렇게 돌진 않지만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요. 네, 네. 그렇군요. 헨리는 돌지 말고요. 네. 그런데 베일리의 목소리를 생각해보면 헨리 좀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지 않아요? 이 극 중 베일리의 목소리? 혹시 다들 모르세요? 모르죠? 아마 다들 모를 것 같아요. 알려드릴까요? 안 알려줄 건데. 이 목소리 사실 되게 유명한 목소리예요. 다들 아마 Let it go, let it go 그 중에 한 명 올라프 목소리예요 사실. 네. 맞아요. 굉장히 친숙한 목소리죠. 겨울왕국에서 눈사람 올라프 웜허그를 좋아하는 My name is Olaf. I want a warm hug. 네, 그 애니메이션 목소리예요. 더빙을 해도 굉장히 잘할 텐데 그 올라프를 연기한 조시 게드라는 배우의 목소리고요. 이게 4마리의 개가 똑같이 베일리로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레이션으로 그것을 좀 유려하게 연결한 포인트들이 있죠. 근데 이 목소리 연기란 조시 게드 같은 경우는 사실 동물 영화에 별로 출연하고 싶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는 개에 대한 영화이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출연해도 될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라셀 스트롬 감독의 연출력을 믿고 이 영화에 출연을 결정한 다음에 영화 편집본을 보고서는 이 배우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나는 거의 누가 보면 총든 강도한테 재산을 털린 사람처럼 울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정말 이 영화에 감동해서 목소리 연기를 했다고 해요. 강영욱 훈련사님에게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람 입장에서는 개들을 볼 때 좀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 영화에서 소세지 리어카가 쓰러지는 아찔한 순간이 있죠. 그래서 베일리는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소세지를 물지만 이드는 결국 소세지 28개의 값을 물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주 대표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반려견들을 볼 때 뭔가 그냥 단순히 말썽을 부리고 있다라는 상황과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행동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반려견들은 보호자를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영화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지? 이런 말이 있는데 이든이 없으면 난 뭐지? 난 내가 사는 목적은 뭐지? 이 말을 할 때 되게 뭔가 쾅 왔는데 왜냐면 반려견들은 보호자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요. 위해서든 도와주던 위로를 하기 위해서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말썽 같은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인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있어요. 혹시 내 강아지가 집에 들어가면은 너무 즐겁다고 하지만 소변을 보기도 하나요? 소변을 보는 강아지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우 얘 왜 그래 이지만 반려견이 생각할 때는 물 한 잔 해 아니면 선물 같은 의미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나 아니면은 뭐 내가 가족하고 뭐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현관에 소변을 좀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침대 위에 소변을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소변을 묻혀놔요. 뭐 말도 안 되지만 근데 그게 이 반려견들이 항상 위하는 행동이에요. 예, 그리고 너무너무 많아요. 뭐 연인끼리 예를 들어서 연인끼리 이렇게 포근하게 있으면은 걔가 자꾸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예, 서로 막 입끼리 싸운다고 막
예, 갑자기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싸우지 마, 왜 자꾸 왜 입끼리 자꾸 싸움에 이게 도와주는 건데, 네, 그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여하튼 예, 모든 행동들이 사실 보호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아침에 이렇게 우리 눈을 떴어요. 걔들이 뭐 하고 있죠? 나를 보고 있어요. 화장실에 걸어가고 있어요. 걔들이 뭐 하고 있죠? 나를 보고 있어요. 물을 마셨어요. 걔들이 뭐 하고 있죠? 나를 보고 있어요. 옷을 갈아입고 뭐 핸드백을 챙기고 현관에 나왔어요. 걔들이 뭐 하고 있죠? 나를 보고 있어요. 예, 이 친구들의 거의 중심은 보호자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 항상 도와주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예, 산책해 주세요. 이 영화를 보고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강아지가 환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좀 강아지와 함께하면서 당황스럽고 슬픈 순간은 그 개와 사람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보다 먼저 키우던 강아지를 앞서 보내야 한다는 슬픈 사실에 직면하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강아지의 마지막을 잘 지켜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보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항상 빠지곤 하는데요. 물론 이 문제는 강훈 연사님께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아주 늙은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별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도 노견을 길러요. 그리고 예전에는 노견은 어렸던 친구가 노견이 됐고 이제 그 친구가 갔어요. 노견이 무슨? 예, 아, 나이가 좀 많은 친구들.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뭐 어떤 판타지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냥 소설 같은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조금은 기뻤어요, 저한테. 왜냐면 예전에 키우던 그 친구한테 못 해줬던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지금 이 친구가 내가 옛날에 못 해줬었던 내가 옛날 어딘 기억 속에 그 강아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강아지 없어요? 그냥 갑자기 학교 갔다 왔을 때 강아지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내가 그때 어려가지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도 없었던 그때 그 강아지들이요. 근데 그 강아지가 돌아온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네, 그냥 묻어뒀던 그 강아지들이요. 근데 이 친구를 또 보내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내주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지 제가 욕심이지만 듣고 싶은 말은 있어요. 우리 다울이든 첼시든 그 친구들이 저한테 당신하고 살아서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고마워. 좋았어. 이 말만 듣고 싶은데 어떻게 듣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말을 들으실 거예요. 아마도 끝까지 곁에서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강아지들은 우리에게 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따뜻한 판타지이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 아쉽죠? 저도 아쉽네요. 제가 더 아쉬워요. 저 너무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영화의 베일리 같은 경우는 4번의 환생을 통해서 드디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이든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남기죠. 지난 일을 슬퍼하지 말고 과거를 후회하면서 얼굴 찌푸리지 말고 그냥 현재를 즐겁게 살라는 것이 베일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목적인데요. 두 분은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상황에서 그릴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적 무엇인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앤니 먼저 하세요. 제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한 6, 7년 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안에서 이제 이런 글 있었어요. My goal is to live like a dog. 그런 내 인생 목적이 해줘야죠. 예, 내 인생 목적이 이제 강아지처럼
사는 게 내 인생 목적이라는 게. 근데 저는 그 글 듣고 나서 저의 인생도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뭐 방송 나올 때도 막 제가 행동 같은 거는 다 그냥 강아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로 그런 예, 진짜 뭐냐면 강아지처럼 살면은 저는 전쟁 뭐 싸움 이런 거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가끔 뭐 좀 슬플 때 강아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 뭐 예를 들어 강아지 집에 왔어요. 그럼 강아지가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강아지로 출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든이 아니라 혹시 뭐 저는 강아지 매일 출연해도 출연하신 거 괜찮아요. 저는 아니에요? 진짜. 근데 막 집에 오면 거기서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 만났어요 오늘. 근데 강아지처럼 인사하면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누가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약간 저의 인생 모토가 이제 강아지처럼 살고 그리고 저 주변 한 친구들한테도 다 그런 말을 해요. 막 야 너 개처럼 살아. 근데 그거는 진짜 좋은 말이에요. 진짜 좋은 거라서 그래서 다들 개처럼 살아요. 네. 정말 말 그대로 개 같은 내 인생. 네, 개 같은 인생 가지세요. 예. 근데 진짜 좋다 생각해요. 우리가 뭐 방송을 통해서 보는 헨리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강아지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또 읽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계속 강아지처럼 살겠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같은 모습 방송에서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강훈 여사님은 인생에 어떤 목적 가지고 계세요? 목적이라기보다 헨리처럼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내 목적은 뭐지? 내 목적은 뭐지? 근데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변하는 것 같은데 제 아내가 항상 아침에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친절하게 행동하자 오늘도. 이제 그 말을 항상 해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되게 힘이 돼요. 왜냐면은 열심히 산다라고 살았는데 얼굴에 미소를 잃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진 작가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강아지를 볼 때 얼굴처럼 웃어봐요. 근데 그래서 항상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침에 그래요. 차에서 같이 출근하거든요. 차에 내릴 때 여보 오늘도 친절하게 행동하자. 이제 그 말을 하는데 어쩌면 제 목적보다는 목표는 저를 둘러싸고 있는 또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또 많은 분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게 저한테는 목표네요. 네. 강아지처럼 행동하겠습니다. 두 분이 각자 인생의 목적, 목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 적용해도 사실은 굉장히 좋을 만한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깊숙하게 남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벨리 어게인이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오늘 영화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극장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관객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셨는데 간단하게 소감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연사님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끝인사 한번 너무 해주세요. 재밌었어요. 저는 솔직히 좀 쑥스러웠거든요. 지금도 쑥스러워요. 근데 너무 재밌었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영화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헨리 씨 만난 것도 너무 반갑고 꼭 저도 헨리 씨처럼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갖게 됐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소문 좀 내주세요. 정말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키우시는 분들은 좀 다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너무 새로운 것들 많이 배웠고 그리고 오늘 형님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네, 또 앞으로도 귀찮게 하겠습니다. 네. 강아지처럼 귀찮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들 이거 집에 가가지고 집 가기 전에 가는 길에 이렇게 막
진짜 많이 좋았다고 이 영화 해시태그 많이 하고 그래야 이 영화 다들 소문 많이 내고 이렇게 잘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벨리어게인이 잘 돼야 한국에서 우리가 무사히 볼 수 있겠죠? 네, 헨리가 출연한 2편의 내용이 궁금해서라도 벨리어게인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광복점에서 스크린으로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날이 추우니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오늘 함께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 가요. 잘 가요. 가지 마. 멀리 안 가요.